자, 보시면요. 179페이지에 여러분이 질문한 문제가 적어요. 분명히 질문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숙제를 안 해왔거나 아니면 답지를 받거나 해설지를 받거나 해서 알아서 해결한 것 같아요. 일단 질문한 게 161번입니다. 정의역 x가 x와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인 이런 무리함수 y는 루트 ax 더하기 b 플러스 1이 있다. 그럼 얘들아 보자. 이거의 그래프 그려볼게요. 시발점 뭐라고 찍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몰라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 문제에 써있다. 단 a가 0보다 뭐하다고 써있어? 그럼 여기서 어느 쪽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럼 정의역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x의 범위잖아요. x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아무데나 찍어요. 여기를 대충 마이너스 6이라고 놓고 여기를 대충 뭐라고 놔버리면, 그러면서 치역을 구하라는 건 누구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니까 y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니까 y의 최소값은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으니까 뭐 나와요? 루트 b 더하기 1이 나오고 최대값은요 x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6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6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굳이 치역을 써버리면 y는 루트 b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마이너스 6a 플러스 b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치역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치역이 뭐라고 알려줬냐면요. 어디서 어디래요? 3에서 5래요. 일어났어? 얼른 와. 사랑해. 네. 나 오늘 없는데 집에. 나 늦게는 없어. 3시까지 와야 돼. 오케이, 나 수업 중이라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a가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죠.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끝.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유리함수는 정근선, 무리함수는 시발점. 자, 그 다음 164번 한번 가볼게요. 164번 해보니까 거기다가 바로 대입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x가 2분의 뭐 빼기 뭐라고 써있어? 이거 이제 우리 수상하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특히 어디에서? 복소수단원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오른쪽에 누구만 남기는 거야? 루트만 남기는 거야. 2를 곱해준 다음에 1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그대로 제곱해주니까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은 5가 되는 거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4로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분자를 보니까 분자 뭐라고 써있냐면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이라고 써있어. 그럼 이 모양을 억지로 이 모양으로 맞춰주는 거야. 여기 x 몇 제곱이라고 써있으니까 4제곱이라고 써있으니까 뭐라고 묶어줘요? x제곱이라고 묶어준 다음에 얘랑 똑같이 써버려. 그럼 x 4제곱 오케이, x 세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x제곱이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x제곱 해주면 되지. 이렇게 써버리면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니까 사라져. 그럼 얘네만 남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얘랑 똑같이 써버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x야? 그럼 2x를 더해줘야겠네.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해줘야겠네. 그럼 얘는 앞에 건 0으로 사라지니까 분자 깔끔하게 정리하면 누구만 남는 거야? 2x 플러스 2만 남는 거야. 됐니? 이번엔 분모 봐봐. 분모는 뭐라고 써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여기도 일단 x 세제곱이니까 x 제곱 만들어주려면 뭐로 묶어내? x. x로 묶어내고 쟤랑 똑같이 써버려.
x세제곱 오케이? x제곱이 생겼네? 다시 없애줘야지. 마이너스 x 오케이. 플러스 1이야. 맞지? 그럼 얘는 0으로 또 사라지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괜찮고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 오케이.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 x만 남아. 그럼 준식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한글로 준식이라고 불러요. 이게 분자, 이게 분모.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2x 플러스 2. 이해되시나요? 이런 다음에 대입하셔야죠. x 자리에는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고 분자에는 x에다가 2를 곱하니까 루트 5 빼기 1만 남는데 거기다 2를 더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5 플러스 1. 그럼 지난 유리식 시간에 번분수 배웠죠? 누구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요? 2 루트 5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무슨 화를 시켜줘야 돼? 유리화를 시켜줘야겠죠? 루트 5 플러스 1을 위아래 곱하면 분모는 4분의 분자는 2분의 루트 5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럼 2하고 4 약분하니까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루트 5 플러스 1 제곱하니까 5 더하기 1은 6이 되고 2 루트 5를 써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3 플러스 루트. 됐나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냥 단순한 노가다 문제입니다. 166번 한번 가볼게요. 166번. 166번에 보니까 실수 xy에 대해서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지금 뭐 컴마예요? x, y 바예요. 즉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은 x, y라는 점이 원소들이야. 그럼 이 점은 누구 위의 점이냐? y는 루트 x-2 플러스 3이라는 무리함수 위의 점들이고요. b라는 집합도 점들의 모임이야. 어떤 점들의 모임이냐? 1차 함수 ax-3a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그때 a 교집합 b가 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은,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얘네들의 뭐가 생겨야 된다? 교점이 생겨야 된다. A랑 B의 교집합이라는 건 A도 만족시키고 B도 만족시키는 거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교점이라고 부르지. 그럼 교점을 나올 때 원래는 둘이 뭐 하다고 놓고 풀면 되는데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데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는 제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뭐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가자. 얘 같은 경우 딱 보니까 뭐 컴마 뭐를 시발점으로 하고요. 2,3을 시발점으로 하고 오른쪽 위로 뭐 하는 유리함수? 올라가는 무리함수.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그릴 수는 없어. 누구를 모르니까. A를 모르니까. 하지만 얘를 A로 묶어주면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을 하면 A 값에 관계없이 뭐 컴마 뭐를 지나가는. 그럼 3,1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두 칸,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야.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 무리함수와 교점이 안 생기면 안 된다. 즉 뭐가 생겨야만 한다? 교점이 생겨야만 한다. 그럼 교점이 안 생기는 경우가 몇 개 있냐? 요때보다 뭐 해버리면? 내려가 버리면 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얘보다 내려가야 교점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을 보는 거야? 오른쪽. 왼쪽 부분이 내려가려면 오른쪽은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 이거보다 올라가면 교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까지. 요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거야. 자, 일단 우리는 원래 문제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는 순간을 찾는 건데 공집합인 순간을 내가 지금 먼저 찾아본 거야. 어떨 때 공집합이 되냐? 어떨 때 안 만나냐? 이때보다 내려가거나 이때보다 올라가면 안 만나요. 선생님 이렇게 돼도 안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뭐 한다? 언젠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뭐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단 작아야 되고 x가 1 증가할 때 y가 2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클 때. 그럼 기울기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교집합이 뭐가 돼버린다?
공집합이 돼버린다. 근데 우리 공집합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야? 공집합이 안 되는 걸 찾는 거야? 안 돼. 그럼 이거에 무슨 말? 반대말을 쓰면 돼.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있는 거 읽어보시면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여기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숨어있는 거예요. 우리 명제 시간에 부정을 하면은 이고의 부정은 뭐라 그랬어?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반드시 뭐를 써줘야 되는 거야? 또는을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게 지금 뭐가 되는 순간? 공집합이 되는 순간. 근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의 부정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해됐나요? 169번 질문하셨어요. 169번. 169번에 보니까 fx라는 함수가 있었고 그거에 무슨 함수를? 역함수를 뭐라고 하자? gx라고 하자. 그때 y는 fx와 y는 gx가 뭐 컴마 뭐에서 만날 때? 1,3에서 만날 때 뭐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봐봐 얘들아. y는 fx랑 y는 gx가 뭐 컴마 뭐에서 만난다고? 1,3. 3. 미안. 그럼 여기서 만난다라는 말은 얘도 1,3을 뭐 해야 되고 지나가야 되고 얘도 1,3을 뭐 해야 돼? 그럼 지나간다는 건 여기다 쏙 대입하니까 F1은 뭐가 된다? 아래 거에다가 대입하면 누구는 뭐가 된다? 그런데 G가 지금 무슨 함수였지? 역함수였지. 역함수라는 건 F에서 X랑 Y 자리를 뭐 해준 거니까? 바꿔준 거니까 G1이 3이라는 말을 보고 F3은 얼마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fx에서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냐면 2개 있거든요. ax 더하기 b 플러스 1이라고 써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럼 모르는 문자 2개를 이 2개의 힌트를 가지고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기홍아? 그렇지. 그게 뭐 나와야 되는데? 3.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기홍아? 루트 3a 플러스 b 더하기 1인데 그게 뭐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양변에 1을 빼주면 얘는 뭐가 돼야 되고 2가 되고 얘는 뭐가 된대? 0이 된다는 거지. 됐어요? 루트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양변 뭐 해버리면 a 더하기 b는 뭐가 나오고 3a 더하기 b는 뭐가 나온다? 그대로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몇 a는? 얼마다? 따라서 a is minus 2 b is plus 6 됐나요?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그럼 G5를 구하래. 그럼 G5를 모르니까 뭐라고 써버리면? 네모라고 써버리면 F라는 건 그거 자리를 뭐 한 거니까? 바꾼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다가 네모 집어넣었대요. 그럼 네모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B 더하기 6 거기다가 1 더해준 게 뭐 나와야 된다? 5 나와야 된다. 양변에 1 빼니까 4가 나오고 양변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6이 나오고 양변에 6을 빼면 10이 나와요. 마이너스 2에 누굴 곱해야 10이 나올까? 그래서 G5는 뭐가 되겠다? 제가 역함수 시간에 설명했던 거 역함수 문제가 나올 때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건 거의 없다. 역함수가 나오면 x랑 y 자리 바꿔서 요렇게 푸는 거. 요걸 구해라 네모라고 놓고 바꿔서 푸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함수는 그때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실력업이라고 써있는 거에서 71, 2, 3 세 문제 질문하셨네요. 세 문제 하고 경우의 수 들어가 봅시다. 자, 71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써있네요. fx는 뭐라고 써있고?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1 k gx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5x 마이너스
여기서 참고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무슨 함수하고 무슨 함수가 나왔어?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들어야 돼. 번개불처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1차 함수의 역함수는 1차 함수고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보통 무리함수가 나오고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죠. 그러고 보니까 생긴 것도 5분의 1 뭔가 수상해. 냄새가 나.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보자. 여기서 요렇게 한번 써보시고 y는 루트 5x 빼기 k. 우리 추리가 맞는지 한번 하는 거야. 나는 왠지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일 것 같은데 x랑 y 자리 뭐 한 다음에 양변 뭐 해버리면 그럼 k 이항하니까 양변 5로 나누니까 어때? 모양 맞아 안 맞아? 와우! 얘네들이 에휴! 내숭 떨었네? 무슨 관계였네? 역함수 관계였네. 그럼 얘하고 역함수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는 건? 우리 fx랑 역함수의 교점 나오면 항상 어떻게 풀었어? fx랑 역함수를 갖다고 놓는 게 아니라 fx랑 누구를 갖다고 놓는 거야? y는 x를 갖다고 놓는 거지. 그럼 얘부터 그려주시면 시발점이 뭐 컴마 뭐가 되는 거예요? 0, 마이너스 k가 되면서 어느 쪽 위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y는 x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마지노선 개념을 적용하시면은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되는 순간 y는 x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랑 y는 x가 시발점을 지나가는 순간 이 두 가지를 경계로 위에가 1번 아래가 2번일 때 미안 직선은 움직이지 않아요. 미안 잘못 그렸다. 지금 직선은 딱 y는 x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누가 움직이는 거야? 얘가 움직이는 거지. 여기가 뭐가 있으니까 k가 있으니까 시발점도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시발점 뭐 컴마 뭐예요? 5분의 k, 0이에요. 그 5분의 k, 0이 요쪽에 있을 때 요렇게 뭐 하는 순간이라 접하는 순간 또 얘가 왼쪽으로 톡톡톡 가가지고 시발점이 yx 위에 다 올라타는 순간 요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놓으면 직선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고 무리함수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y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y축은 움직이지 않아. 왼쪽 오른쪽 움직였을 때 요렇게 둘이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몇 점에서 만나? 그거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은 요렇게 두 점 만나는 거고 시발점을 지나갈 때까지가 두 점 만나는 거지. 그때보다 더 왼쪽으로 가버리면 한 점밖에 안 만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 뭐분의 뭐 컴마 뭐가? 5분의 k, 0이라고 써야 되나? 얘 2, y는 x 위에 있을 때. 그럼 여기다 그대로 뭐 해주니까? 대입해주니까 5분의 k는 0 나와서 k가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2번은 무리함수랑 직선이 뭐 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 얘와 y는 x가 뭐 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 그럼 접하는 거면 둘이 뭐 하다고 놓고 양변 뭐 해버리면 몇 차 방정식 모양이 나오는데 그럼 2차 방정식이 접한다라는 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는 거니까?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이거의 무슨 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되는 순간? 그럼 k가 얼마가 된다? 이해됐어요? 그럼 1번보다는 오른쪽으로 와야 되니까 0보다는 뭐 해줘야 돼? 커져야 되고 4분의 25일 때보다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뭐 해줘야 돼? 근데 중요한 거 4분의 25일 때는 한 점 만나요? 두 점 만나요? 그러니까 그땐 등호가 안 붙어요. 근데 K가 0일 때는 한 점 만나요? 두 점 만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두 점 만나는 거니까 등호 하나 붙여주셔야 돼. 이해됐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25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니까 0, 1, 2, 3, 4 5개라고 적으셔야 돼. 혹시 4 나와가지고 당황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7개라고요? 왜 7개지? 미안해요. 얘가 6점 얼마죠?
0부터 6까지니까 몇 개예요? 7개예요. 나 왜 이걸 4로 봤지? 이해해줘요.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 자, 0에서 6까지니까 몇 개다? 7개다. 근데 0을 안 세가지고 1부터 6까지 답이 6개인데 왜 6이 없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0에 뭐가 붙어야 된다? 등호가 붙어야 된다. 172번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이제 아직도 설마 이제 얘들아 우리가 레벨업을 해야 돼. 새로운 해가 됐잖아. 설마 아직도 문제에 절대값 나왔다고 너 이거 못 풀어요. 저 절대값 못 풀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y는 루트 x-1이 있어. 절대값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 절대값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양수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나가고 그대로 나가고 절대값 안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나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절대값 속에 지금 누가 들어있습니까? x-1이 들어있으니까 x 누굴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커지면 얘가 1보다 큰 거에서 1 빼니까 양수. 그럼 그냥 그대로 나오고 1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1보다 작은 거에서 1 빼니까 음수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 즉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와.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부호 바뀌어서 나와. 그럼 잘 봐라. 둘 다 무슨 함수야? 얘도 시발점이 뭐 컴마 뭐고 얘도 시발점이 뭐 컴마 뭐야. 똑같은 시발점이야.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로 가는 거고 얘는 왼쪽 위로 가는 것 뿐이야.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누구의 그래프다? y는 루트 절대값 x-1의 그래프야. 그럼 얘랑 누가? y는 누구? x 플러스 k.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얘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세점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 하는 경우에? 접하는 경우에는 몇 점 만나는 거야? 2점 만나지. 얘보다 조금 더 올라가 버리면 그럼 몇 점밖에 안 만날까? 1점밖에 안 만나. 얘보다 그럼 조금 내려와 주면 몇 점 만나는 거야? 3점 만나는 거야. 언제까지냐면은 무슨 점을 지날 때까지? 시발점을 지날 때까지. 또 1번, 2번 쓰시면 되겠죠. 1번은 언제냐? y는 x 더하기 k가 이 오른쪽 뭐야? 오른쪽은 요거잖아. y는 루트 x-1에 뭐 할 때? 둘이 뭐 하다고 놓고 루트 있으니까 꼴배기 싫지 기용아 양면 제곱해버려. 이항해버려. 그럼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무슨 식은? 한글씩. 뭐 나와야 돼? 4k 제곱 4k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뭐 나온다? k는 몇 분의 몇 나온다? 마이너스 4분의 3. 끝.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끝. k는 얼마나? 그게 1번입니다. 오, 걔보다 조금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2번 y는 x 더하기 k가 시발점 누구를? 1,0 뭐 하는 경우? 지나는 그럼 1,0 대입해 줄까요? 1,0 대입하니까 y는 0이고 k는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이때보다 좀 올라가야겠죠.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 k가 뭐 해야 되고 써야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4분의 3. 중요한 거 등호. 마이너스 1일 때는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때는 2점밖에 안 만나요.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도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2점밖에 안 나요. 여기서 등호 안 붙여야 돼. 그럼 무리 함수는 무조건 등호 붙인다. 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죠. 라스트 173번 한번 봐보자. 173번에 또 무슨 문제 나왔어? 누구랑? fx랑 그거의 무슨 함수? 역함수. 역함수의 무슨 점? 교점. 그럼 교점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요? fx랑 누구를 같다라고 놔야 돼요? y는 x를 같다라고 놔보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1 넘겨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변 뭐 해버리면 완전히 다 이항해버리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의 무슨 근을 뭐하고 뭐라고 놓자라는 거야. 알파벳. 왜냐면 못 풀어. A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못 풀어. 그럼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무리함수랑 yx가 몇 점에서 만나는데 그 첫 번째 점의 x좌표가 알파고 두 번째 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그럼 이 점의 y좌표도 당연히 얼마가 나올까? 알파야. 왜냐면 이 직선이 무슨 정체가 y는 뭐거든요. X. 그러니까 알파 컴마 알파가 되는 거야. 얘도 뭐 컴마 뭐가 돼? 그때 문제가 얘네 두 점 사이 거리가 몇 루트 몇이 됐대. 그럼 수학 상에서 배웠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끼리 뭐해서 빼서 뭐하고 제곱하고 더하기. 잠깐만 맞지? y끼리 뭐해서 빼서 뭐하고. 그럼 똑같은 거 두 번 더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앞에 루트 2는 루트 밖으로 못 나가. 근데 알파 빼기 베타는 뭐가 있습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뭐로 나가야 돼? 절대값으로 나가야 돼.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빼기의 제곱은 뭐랑 똑같은 거니까 더한 거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 뺀 거니까 이렇게 쓰자고요. 이게 몇 루트 몇이 나와야 된다? 2루트 2. 그럼 양변에 루트 2로 나눠주시고 양변 제곱해버리면 루트 사라지고 2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두 근의 합이니까 얼마 남아? 6의 제곱 36. 두 근의 곱은 얼마야? a 플러스 4인데 거기다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 4 a 플러스 4는 2의 제곱 4. 그럼 36 넘어간 다음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8이 나오겠지. a는 얼마다? 됐어요? 이상으로 무리함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 단어 3단원 경우의 수고요. 동혁이를 제외한 나머지 5분들은 뭐가 있냐면요, 이 경우의 수 단원이 원래는 이게 수학 하에 나왔어. 2학기 마지막 단원인데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갈 때는 이게 1학기 때 배워요. 이게 우리 2차 고등식하고 원래 도형의 방정식이지. 근데 도형의 방정식이 2학기로 내려왔고 얘가 1학기로 올라갔어요. 공통수학 1에 들어있습니다. 참고 삼아 알고 계세요. 연우랑 소연이랑은 내년 기말고사 시험 봅니다. 기용이랑 지한이랑 준호는 내후년이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3단원 경우의 수인데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풀어드렸던 것처럼 개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기용이의 날이다. 뭐냐면 IQ 테스트예요. 무슨 테스트라고? IQ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잘 안 되면 내가 좀 IQ가 딸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난이고 수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문제를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제대로 체크해야만 좀 풀 수 있는 단원이 경우의 수입니다. 거기 104쪽 105쪽에 보시면 뭐라고 설명을 막 해놨어요. 그 설명을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용어 정리를 해서 용어 정리. 사건이라는 말이 있고 경우의 수라는 말이 있어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사건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사건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한다. 주사위를 던진다. 또 동전을 던진다. 상자 속에서 공을 뽑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건이에요. 그럼 그 사건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짓수,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이 경우의 수에서 뭐에 주의하셔야 되냐면 수학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에 관한 얘기? 접속사에 관한 얘기. 영어 시간에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and, but, for, or도 있고 뭐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이라는 접속사도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접속사 많이 있잖아요. 근데 수학 시간에는 접속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예요? 또는 하고 그리고. 또는 하고 이고. 뭐 또는이라고 읽어도 되고 거나라고 읽어도 되고 이고라고 읽어도 되고 그리고라고 읽어도 되고 동시에라고 읽어도 돼요. 2개 이상의 사건이
또는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으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두 개 이상의 사건이 AND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으면 둘을 뭐 해주시면 돼요? 곱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옷을 입고 출근하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티셔츠가 세 종류 있대요. 윗도리라고 할게요. 윗도리가 세 벌 있고 아랫도리, 바지겠죠? 이게 두 개 있대요. 그럼 내가 코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옷을 입는다는 건 윗도리 또는 아랫도리만 입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윗도리도 입고 아랫도리도 입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에 또는하고 그리고를 대놓고 써주지 않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윗도리를 입는 사건하고 아랫도리를 입는 사건이 or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는 건지 and라고 연결이 돼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 상식선에서. 선생님 저는 아랫도리 잘 안 입는데요. 그러면 이제 걔는 IQ가 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을 세 가지하고 두 가지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여기서 곱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설명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문제 풀어주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문제랑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다 풀었으면 연습 문제를 풀고 있지. 가만히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있으면 안 될 텐데 우리 지원이 사랑하는 지원이 연습 문제를 풀고 있지. 가만히 있는데 연습 문제를 또 풀고 빨고 주 1번 문제 볼게요. 187쪽. 카드가 있대요. 카드.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가 있는데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2에서 13의 매수까지. 그럼 가볼게요. 얘들아 미안한데 바로 아래 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책 보지 말고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 많이 쓸 테니까 책 말고 칠판 좀 봐주세요.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1부터 100까지 중에 12의 배수는 몇 개 있냐면 100을 12로 나눠보니까 8이 나오고요. 100을 13으로 나눠보니까 7이 나와요. 그럼 8하고 7을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왜? 무슨 접속사니까? 또는이니까 15개 있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잘 봐 얘들아.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2번은 이렇게 써있어. 그럼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문장 구조로 보면 똑같아요. 문장 구조는 뭐 또는 뭐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근데 1번하고 2번이 푸는 법이 약간 달라요.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도 2의 배수 몇 개 있고요. 5의 배수 몇 개 있어서 둘이 뭐 해주려고 하는데 더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는 1부터 100까지 중에 12의 배수랑 13의 배수 겹치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왜냐면 12하고 13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나오면 156이 나오거든. 근데 지금 2하고 5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 같은 놈은 여기서 이미 뽑았지. 여기서 또 뽑았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10이 적혀있는 카드는 몇 장밖에 없거든. 한 장밖에 없는데 여기도 쓰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뭐 한 다음에 반드시 뭐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의 교집합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2의 배수랑 5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뭐의 배수? 그럼 몇 개가 되겠어? 10개가 되겠지. 그럼 답은 60개라고 쓰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게 뭐랑 조금 비슷하냐면은 집합에서 배웠던 무슨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다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뭘 빼는 거예요? 교집합을 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한다? 카운팅. 카운트가 뭐야? 카운트? 세는 거야. 그러니까 세는 거야. 동명사 카운팅이거든. 카운팅 할 때 물론 하나, 둘 이렇게 셀 수도 있겠지만 카운팅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들이 몇 개 있어요. 아주 더 많이 나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방금 전에 이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뭘 써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집합은 몇 개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1부터 100까지 100장의 카드니까 100개라고 쓰면 되고요. 거기에 뭐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그럼 또는이라는 건 무슨 집합을 말하는 거니까? 합집합을 말하는 거니까.
2의 배수에서 5의 배수 더하고 교집합 빼면 된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마지막 3번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문제가 바로 핵심이죠. 백과 서로소인 걸 찾아보래요. 지안아, 서로소 뜻이 뭐야? 서로소? 서로 소다? 서로 건물 서로소 뜻이 뭐야? 서로소. 일과 자기 자신만. 그건 소수요.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건 소수요. 두 수가 서로소다 그 말은 두 수의 겹치는 약수, 공약수가 누구밖에 없을 때 1밖에 없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 서로소라고 불러. 중2 때 배우죠. 서로소. 겹치는 약수, 공약수가 누구밖에 없는 상태 1밖에 없을 때 두 수는 뭐라고 부른다? 서로소라고 부른다. 그럼 100이라는 수를 한번 소인수분해 해보면요. 이 속에는 2가 2개, 5가 2개 나와요. 그럼 얘하고 무슨 소가 되려면 누구랑도 겹치면 안 되고 누구랑도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2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5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2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2의 배수라고 부르고요. 5를 약수로 가지고 있는 애들을 5의 배수라고 불러. 이 말은 뭐가 되는 거냐? 뭐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니고 아니고 누구의 배수도 아니다. 5의 배수.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 2의 배수 집합에 무슨 집합이 되는 거고 교집합. 그리고니까 무슨 집합이 되고 교집합. 그 다음 5의 배수 집합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5의 배수의 무슨 집합. 교집합. 그럼 오랜만에 등장하는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야겠다. 뭐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여집합을 묶어내니까 2의 배수 합집합 뭐의 배수? 5의 배수. 이거의 전체 무슨 집합이다. 교집합. 그럼 방금 전에 2번 문제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거였거든요. 그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 60개라 그랬거든. 그럼 그 60개의 무슨 집합이니까? 교집합. 답은 몇 개라고 쓰면 돼? 40. 다시 한번. 경우의 수는 결국 카운팅, 가지수를 세는 거예요. 그냥 가지수를 셀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게 내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 써놨지만은 그걸 바꾸자. 벤 다이어그램 말고 뭐라고 쓸게? 그냥 집합이라고 쓸게. 뭐를 활용하면은 집합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경우의 수를 예쁘게 카운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2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얼마다? 이 문제가 바로 경우의 수가 무슨 과목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문제예요. 경우의 수란 뭐냐? 그냥 뭐 하는 거다? 세는 거예요. 물론 가끔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그냥 뭐 하는 거라고? 세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 세는 거. 한번 세볼게요. 그럼 내가 세본다는 건 x에 1, y에 1 대입해 본다는 거야. 근데 약간의 팁을 드리면 개수가 뭐 한 쪽을 기준으로 큰 쪽을 기준으로 먼저 해보시는 거야. 첫 번째 z가 얼마인 경우. 왜 z부터요 선생님? 난 x부터 하고 싶은데 z의 개수가 크니까 큰 수부터 살아줘야 짜잘한 거 키우기가 편하거든. z에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니까? 그럼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x의 개수는 1이고 y의 개수는 2니까 y를 기준으로 만들어보자. y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되니까 x는 뭐가 돼요? y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긴 4가 되니까 여기도 뭐가 돼요? 4. y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근데 y에 4를 집어넣으면 0이거든? 그건 안 돼. 왜냐면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자연수 맞잖아. 아니에요? 맞잖아요. 깜짝 놀랐네. 연우가 놀라. 됐나요? 그 z가 1일 때는 순서상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6, 1, 1, 4, 2, 1, 2, 3, 1, 3개 나온다. 두 번째로 z가 얼마일 때는? 그럼 얘가 6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럼 역시 y를 기준으로 y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x는 뭐 나오고 y에 2 집어넣으니까 x는 뭐 나오고 1. 세 번째 z에 뭐 집어넣으면 그럼 x 더하기 2y가 뭐 나와야 돼? 근데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순서쌍은 토탈 몇 개밖에 안 나온다? 5개밖에 안 나온다. 이해됐어요? 카운팅입니다. 카운팅. 3번 가볼게요. 3번에 보니까 다항식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곱했어요. 이걸 전개할 때 뭐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전개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법칙이 들어있는 거야.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분배 법칙을 알아야 돼요. 무슨 법칙? 두 번째는 지수 법칙을 알아야 할 수 있어. 여기서는 물론 지수 법칙은 안 쓸 것 같아. 그럼 생각해봐. 전개라는 게 뭐냐면 왼쪽 식 중에 몇 개를 골라서 한 개를 골라서 오른쪽 식 몇 개랑 한 개랑 곱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B? 아니잖아. 여기서 하나랑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랑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랑 여기서 하나 이렇게 곱해주는 거잖아. 여기서 하나랑 여기서 2개 이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분배라는 말은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곱할 때 여기서 하나랑 여기서 하나를 뭐 해주는 거야? 곱해주는 거지. 그럼 내가 왼쪽 식에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오른쪽 식에서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그 세 가지를 서로 매칭 시켜주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세 가지랑 세 가지를 매칭하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3일까? 3 곱하기 3일까? 3 곱하기. 그렇지. 왜냐면 남자랑 여자를 매칭을 해주려면 남자도 골라야 되고 여자도 골라야 되니까 그리고가 돼서 3 곱하기 3 뭐가 된다? 9가지가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긴 이렇게 쓰니까 답이 9개인데 여기가 만약에 C 같은 거 있어봐. 그럼 무슨 항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동류항이 생길 수 이런 식으로. 물론 C 쓴다고 동류항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여기 C 말고 또 뭐도 들어와 주면 이렇게 되면 무슨 항이 생겨요? 동류항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 3번은 굉장히 뭐한 문제고 쉬운 문제고 동류항이 나오면 이 9개에서 동류항은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지. 전개하면 9개의 항이 나올 텐데 그 중에 동류항은 하나로 합칠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문제는 조심하면 좋다. 자, 넘겨서 4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4번 문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라서 기억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누구의 약수의 개수? 360. 그래서 가장 최근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정기용 씨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뭐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해줘요?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지는 거야. 왜 도대체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서 지수에 1을 더하는 건가요, 선생님? 약수라는 건 뭐냐면 360 속에 들어있는 소인수들끼리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약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360을 쪼개봤더니 얘는 2를 몇 개 가지고 있고 3을 몇 개 가지고 있고 5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2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나 360의 약수 만들 건데 2야 너 몇 개 와줄 수 있니? 그럼 2가 팔짱 끼고 1개 줄게 이럴 수도 있고 2개 줄게 할 수도 있고 3개 다 줄게 할 수도 있지만 나 가기 싫은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이해돼요? 네. 2가 몇 개 있을 때 이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아니야. 2를 하나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3의 제곱이라는 건 3을 몇 개 쓸 수도 있고 1개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2가지가 아니라 3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2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4가지,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3가지, 5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2가지. 이걸 계산해 주니까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4. 2번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공약수의 개수라는 건 뭐예요? 공약수. 공약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는 뜻이죠. 누구의 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럼 360하고 540의 최대 공약수 암산 때리면 180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온다고? 180. 그럼 180을 빨리 무슨 분해 해버리면?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18 곱하기 10이니까 2는 2번 나오고 18 속에 3이 2개 들어있고 10 속에 5가 하나 들어있죠. 그럼 이거의 공약수의 개수,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뭐 곱하기 뭐예요? 답은 얼마? 10번. 마지막 3번은 뭐냐면 이거의 약수의 개수 중에서 누구의 배수를 찾아봐라? 이게 3번 문제야. 360의 약수인데 그 약수 중에서 누구의 배수? 그래서 내가 아까 카운팅 할 때 두 번째로 쓴다고 했던 게 이제 뭐냐면 무슨 사건? 여사건이에요. 여사건. 무슨 사건? 여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듣진 않아요. 집합 시간에 무슨 집합 배웠어? 여집합 뜻이 뭐였어? 반대 집합이었지. 아마 기홍이는 10번 정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자주 쓰는 비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동혁이하고 1시간 동안 심각하게 바둑을 뒀어. 근데 거의 다 내가 이겼어. 근데 기홍이가 뛰어가다가 바둑판을 엎어버렸네. 내가 개빡쳐가지고 빨리 다 주자! 소리 질렀어. 이제 주우려고 기홍이가 봤더니 흰색 바둑돌이 많이 있고 검은 바둑돌이 조금 있어. 그럼 뭐부터 줍는 게 빨라요? 검은 걸 줍는 게 빠르다는 거지. 카운팅을 할 때는 개수가 많은 쪽을 세는 게 편할까? 적은 쪽을 세는 게 편할까? 근데 문제에서 자꾸 많은 쪽을 구하래. 그럼 많은 쪽을 미련하게 세지 말고 뭐를 센 다음에 적은 걸 센 다음에 전체 이걸 뭐 하면 돼? 그걸 무슨 사건이라고 부른다? 자, 이걸 말 그대로 풀어주면 아까도 말했지만 2의 배수라는 건 2를 약수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 그럼 얘는 지금 2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2를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들, 두 번째 2를 2개 가지고 있는 친구들, 세 번째 2를 3개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해서 걔네들을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주면 돼. 그게 이 문제의 뜻이야. 2의 배수라는 건 2를 적어도 1개 이상 약수로 뭐 하는 친구들? 가지는 친구들. 그럼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첫 번째 2를 몇 개 가지고 있는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들, 두 번째 2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친구들, 세 번째 2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럼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해서 얘네들을 다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풀면은 굉장히 뭐하다고? 귀찮지. 3번을 풀어야 되잖아, 한 문제 속에. 그럴 때 차라리 이거의 무슨 사건을 생각해보자? 여사건, 반대 사건을 생각해보자. 2를 적어도 1개 이상 가지고 있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2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럼 2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건 얘는 절대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얘네만 가지고 약수를 만들어야 돼. 3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몇 가지? 5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그럼 3가지랑 2가지 곱하니까 몇 개밖에 없어? 아까 전에 전체 약수의 개수가 뭐라고 했더라? 4, 3, 2 곱하는 거였으니까 24개였거든. 360의 약수. 거기서 뭐를 빼버리면 답은 얼마다? 이해됐어요? 다시 오늘 배우는 게 무슨 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영어로 뭐라고? 카운팅. 그냥 잘 세면 돼요. 근데 그냥 세도 되지만 조금 더 유용하게 팁을 드리면 첫 번째 뭐를 활용하면? 집합을 활용해서 빨리 간단하게 세는 법이 있다. 두 번째 무슨 사건을 이용하면? 여사건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셀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5번 가볼게요. 5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A, B, C, D. A에서 C는 3가지가 있고 A에서 D는 2가지가 있고 C에서 B도 3가지가 있고 D에서 B도 3가지가 있어요. 1번에 보니까 어디에서 출발해요? 어디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칠판 보세요. A에서 B로 가려면 일단 정답은 2가지예요. 어디를 거쳐서 가거나 C를 거쳐서 B로 가거나 또는 어디를 거쳐서.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예요? C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예요? 기용아, 그럼 얘네 3하고 3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안 들려. 왜 곱해야 돼? 우리의 목적지는 그렇지 어디니까? B니까 A에서 C로 가야 돼. 그리고 C에서 B로 다시 가는 거지.
A에서 C로 가거나 또는 C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가야 되고 이렇게도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뭐 해버리니까? 곱해버리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되겠다? 9가지가 되겠다. 아래쪽은요? A에서 어디로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D에서 B로 가는 거. 세 가지. 그럼 몇 가지예요? 그럼 얘네들을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답은 몇 가지가 되겠다? 15가지가 되어버립니다. 클리어. 됐나요? 안 끝났어. 2번이 있어.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를 구하래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선택한 길은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다 없다? 그 말은 뭐냐? 동건이가 만약에 어디를 거쳐서 B로 가면 C를 수진이는 C를 거쳐갈 수 있어 없어? 그럼 수진이는 어디를 거쳐가야 돼? D. 그럼 동건이가 C를 거쳐가는 게 9가지. 그리고 수진이가 D를 거쳐가는 게 몇 가지? 6가지. 또는 동건이가 어디를 거쳐가면 D. 그리고 수진이는 어디를 거쳐가면 C. 답은 54 더하기 54니까 몇 가지가 됩니다. 108가지가 됩니다. 됐냐 안 됐냐? 개 허접하죠. 개 허접하죠. 6번. 6번에 보니까 색칠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었는데요. 비스듬하게 그려서 A라고 쓰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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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D, E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색깔이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 색깔이 있대요. 몇 가지 색깔? 5가지. 근데 그냥 색칠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읽어봐.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은 색을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된대. 단 뭐만 피하래요? 인접한 지역은 무슨 색깔로 칠했는데? 다른 색. 그럼 봐라. 변태가 아니라 가장 변태는 우리 동혁입니다. 동혁아, A, B, C, D 중에 어디부터 칠하고 싶어요? 이 변태가 아니라 보통 A라고 해요. 선생님 저는 C부터 칠하고 싶어요. 근데 정신과를 좀 가보셔야 돼.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어디를 먼저 칠하고 싶어요?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을 먼저 칠하는 거예요. 다시 뭐를 칠하자고요? 지금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끼리 다른 색깔을 칠하자는 거잖아. 그럼 만약 B에다가 딱 칠했을 때 영향을 받는 건 누구랑 누구야? A랑 C지. C에다가 칠하면 누구랑 누구야? A랑 B랑 D지. 근데 A에 칠하면 누가 영향받아?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누구니까? A부터 해결하고 가자는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일까요? 5가지죠. 그럼 이제 A에 칠하면 이제 순서대로 갈까요? 누구는요? B에는 누구랑만 다른 색깔 칠하면 되니까. A랑만 그럼 여기다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4가지. 그럼 C 같은 경우는 누구랑 누구랑 피하면 돼요. B랑 A. 그럼 A에 칠한 거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 제끼고 B에 칠한 거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 제끼면 여기 몇 개 칠할 수 있어요? 3가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요? 2개. 꼭 2가지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죠. 5, 4, 3, 2 하는 거죠. D는요 누구랑 누구랑만 피하면 돼요. A랑 A랑 C만 피하면 돼요. 5가지 색깔 중에 A에 칠한 거 제끼고 C에 칠한 거 제끼니까 몇 개 칠할 수 있어요? 3개. 2가지 아니에요. 그럼 2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역시 3가지죠. 그럼 5, 4, 3, 3, 3 곱하니까 답은 얼마가 되냐? 540가지다. 보너스 문제. 이제 거의 특강이 끝나가니까 오랜만에 간식 한번 사줄게요. 맞추면 간식, 틀리면 없어. 똑같은 문제.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똑같아요. 색깔 5개 있고요. 같은 색 중복해서 칠해도 괜찮아요. 근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돼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 자, 3분 시작. 한 명이라도 맞추면 아이스크림. 3번.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아. 5가지 색깔이 있고 같은 색을 중복해서 여러 번 칠해도 되고 인접한 영역만 다른 색깔로 칠하면 돼요. 모든 조건은 방금 푼 거랑 똑같아요.
하나 확인해줄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360. 다 풀어. 한 명 365개. 360. 써놔야지. 윤소현, 서현우. 저도 360. 찍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이준호 360. 뭐야 다지? 언니 따라가지만 이 언니 틀릴 수 있어. 안전빵으로 다른 거 담아. 그럼 다른 것도 해야지. 360? 이지아도 360. 또 2명. 정기용하고 박동혁 2명. 그거 문제 어렵진 않은데 숫자 엄청 많아. 화요일까지 안 풀어오면 빨랫줄에다 짜버려. 동혁이의 선택은? 기용이. 괜찮아. 다 달라도 돼. 80? 80까지? 좀 적은데? 마지막 우리의 희망 미스터 빡 360.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인지 세볼까요? 변태가 아니라면 어디부터 칠하고 싶어요? A. A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은 어디 칠할까요? C. 순서대로는 B, C, D 가자. 그냥 순서대로. C도 상관없어. 근데 이왕이면 A, B, C, D가 더 예쁘니까.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E에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 틀렸어요. 자,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D가 달라져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인접한 영역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 D가 누구랑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어요. D랑 B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그럴 때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랑 D랑 B가 색깔이 다르다면 그때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해됐나 모르겠다. 경우를 몇 개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2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D하고 B에 무슨 색깔을 칠하는 경우? 같은 색깔. 같은 색깔을 칠하는 경우. 그럼 D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냐? 1가지예요. 왜 1가지냐? 뭔지는 모르지만 B에 빨강 칠했으면 얘도 빨강이 되는 거고 노랑 칠했으면 노랑이 되는 거고 초록 칠했으면 초록이 되는 거지. 그냥 1가지예요. 맞아요? 그리고 E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냐? E는 이거 똑같은 색깔 하나랑 A만 피하면 되니까 5개 중에 2개를 피해서 몇 가지 색깔. 그래서 B랑 D랑 같을 때 E, D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번째, D에다가 누구랑 다른 색깔 칠할 수도 있어요. B. 그럼 5가지 색깔 중에 D는 A랑 다르고 C랑 다르고 B랑도 다르니까 몇 개 칠할 수 있어요? 2개. 그럴 때 E는 5개 중에 B랑 다르고 A랑 다르고 D랑 다르니까 몇 개 칠할 수 있어요? 2개. 그럼 이 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A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그리고 B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그리고 C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그리고 D랑 B랑 같은 색을 칠했을 때 D랑 E에 칠하는 거, 또는 D랑 B랑 다른 색깔 칠했을 때 칠하는 거. 계산하면 답이 어떻게 되냐? 5, 4, 3 곱하면 얼마가 되고 60이 되고 3 더하기 4는 얼마니까? 7이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아쉽네요. 한 명도 맞은 사람이 없네. 쉬운 문제였는데. 그래서 답은 420이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네. 속으로 이렇게 지었네요. 6번 써주고 이런 거 해주고. 라스트 7번인데요. 7번 문제는 유명한 문제예요. 영어로 하면 famous question, famous problem. 유명한 문제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대요? 1개. 50원짜리 동전은? 2개. 10원짜리 동전은? 3개. 아유, 마음에 안 든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뱃돈도 받아야 되니까 10,000원으로 하자. 5,000원, 1,000원. 이렇게 더 칠게요. 동전으로 하시면 스케일로 가오가 있지, 그지? 100원짜리 가지고 안 합니다. 똑같아, 그래도 상관없어. 선생님 봐봐. 지불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있고 지불하는 금액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다시 뭐가 있다고? 지불하는 방법을 금액의 수.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떻게 도망쳤는데 갑자기 지한이가 나를 쫓아와서 갑자기 세배를 해. 세뱃돈 달래. 내가 지갑을 딱 열었더니 5만 원짜리 한 장을 줬어요. 이거랑 10,000원짜리 5장을 줬어요. 이거랑 같은 금액이야, 다른 금액이야? 같은 금액. 근데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 차이점 알겠어요? 금액하고 방법? 요렇게 있을 때 지불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10,000원짜리 몇 개 있다고요? 그럼 10,000원짜리 한 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한 가지. 2가지지. 10,000원짜리를 내거나 안 내거나. 아까 약수랑 똑같아지는 거야. 5,000원짜리가 몇 개 있대요? 2장 있대요.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네 가지. 3가지지. 한 장 주거나 2장 주거나 안 주거나. 1,000원짜리 몇 개 있대요?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 수는 몇 가지야? 4가지지.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안 주거나. 봐봐 얘들아.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만드는 경우의 수는 2가지고요. 5,000원짜리 2장으로 만드는 경우의 수는 3장이고요. 1,000원짜리 3장으로 만드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는 빼줘야 돼. 왜요 선생님? 10,000원짜리도 안 내고 5,000원짜리도 안 내고 1,000원짜리도 안 냈어. 그럼 이건 돈을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그건 빼줘야 된다고요. 여기 써있는 숫자에다가 1을 다 더했잖아요. 1을 더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개 내거나 2개 내거나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안 내거나 안 내는 게 포함되니까 하나씩 더한 거잖아. 근데 10,000원짜리도 안 내고 5,000원짜리도 안 내고 1,000원짜리도 안 내면 이 새끼는 돈을 낸 거야, 안 낸 거야? 세배를 받아놓고 세뱃돈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그럼 니들 욕할 거잖아. 그 얘기라고. 그래서 한 가지는 뭐 해야 돼? 영원을 지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2, 3, 6, 6, 4, 24, 24 빼기 1은 몇 가지다? 방법은 되게 쉬워. 방법은. 근데 뭐는 어렵냐? 금액은 어려워. 뭐가 어렵다고? 왜냐면 뭐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겹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이 문제를 보시면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는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안 겹쳐요. 1,000원짜리가 몇 장 있어야? 5장. 5장 있어야 5,000원이 되는데 걔 몇 장밖에 없네? 그럼 이때는 5,000원하고 1,000원이 겹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00원이 몇 장 있어요? 그러면 5,000원짜리가 2장 있으면 누구랑 겹쳐요? 10,000원짜리. 그럼 이럴 때는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랑 5,000원짜리 2장 내는 게 뭐 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금액이 겹치는 경우에서는 큰 단위의 금액을 작은 단위의 금액으로 쪼개주셔야 돼요. 금액이 뭐 할 때? 겹칠 때. 금액이 뭐 할 때? 무슨 금액을? 큰 금액을 무슨 금액으로? 작은 금액으로 뭐 한다? 그럼 10,000원짜리 한 장을 5,000원으로 바꿔봐. 그럼 5,000원 몇 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5,000원이 원래 2장이 있었는데 10,000원짜리 가져오니까 4개가 되고 1,000원짜리 몇 개가 된다. 지불하는 방법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지불하는 뭐를 물어볼 때? 금액을 물어볼 때. 지불하는 뭘 물어볼 때? 금액을 물어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5,000원짜리 4개로 지불하는 거니까 몇 가지? 1,000원짜리 3개로 지불하는 거 몇 가지? 거기서 뭐를 빼야 돼? 왜 1을 빼? 0원을 줄 수는 없으니까.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고? 23가지고. 지불하는 금액은 몇 가지다? 19가지다. 됐나요? 지금 보니까 여기 3번이 안 나왔어요, 문제가. 수형도라는 거거든, 수형도. 근데 제가 어디 나오나 했더니 연습 문제에 있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그걸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수형도 문제인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숙제를 해왔나 안 해왔나 보기 위해서. 수형도 문제가 한 문제가 딱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고 순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